안녕하십니까. AI 900 이제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7번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영어 힘드니까 한글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트위터에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과 관련된 자선 행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중요한 단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사진이고요.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이에요. 자,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사진만 리트윗해야 합니다.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이 이미지를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시 영어로 바꿀게요. 이제 보면 네. 답이 왜 표시가 됐죠? 네. 자, 보면 오브젝트 디텍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detect operation in face service가 되겠죠. 자, A번 보면은 A번은 face 서비스 얼굴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거는 이쪽 아니에요. 그래서 detect 오브젝트 디텍션에처럼 특정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다 표시를 하는 거니까 verify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한번 살짝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자, 분류 모델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메트릭, 우리 메트릭들이 있죠. 그죠? 자, 메트릭들을 어떤 걸 선택하면 될까요? 자, 클래시피케이션은 컨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애큐러시도 있지만 그 외에 뭐 어떤 게 있죠? 자, 우리 이전에 배웠던 컨퓨전 매트릭스에 관해서 어떤 매트릭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자, 요거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들이죠. 그죠? 여기에서 보면 뭐 정확도는 전체 중에서 맞은 것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도고요. 그 다음에 프레시전이라는 게 정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판단한 쪽이죠. 그죠? 판단한 쪽에서 정말 정확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콜은 뭐냐면 정확한 것 중에서 얼마나 정확한 것을 판단했는가. 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원래 정확한 건데 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을 판단했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F1 스코어라는 것은 이 프레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true positive rate 이렇게 되겠죠. 그죠? true positive rate. accuracy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영문으로 볼게요. 영문으로 보는 게 한국어로 볼게요. 자, 기존의 데이터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 세트, 트레이닝 세트와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세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누면 되겠죠. 그죠? 나누면 될 거예요. 그래서 split 하면 되겠죠. 네, split 데이터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빼먹었네요. 자, 여기도 이제 뭐냐면은 as 머신러닝 디자이너에서 캔버스로 드래그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드래그 끌어들이는 거죠. 데이터셋 맞고요.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파이프라인 아니에요. 연결되는 것들은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모듈. 네, 모듈은 맞아요. 그죠? 우리 모듈 다양한 모듈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가 되겠네요. 답을 보여주세요. 네, AD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옆에 선 것처럼 스플릿 해야 되겠죠. 그죠? 스플릿. 자, 그리고 뭐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우리 계속 해왔던 것들이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를 번역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머신러닝 유형에 적절한 시나리오를 맞춥니다. 왼쪽에 있는 거 러닝 타입에서 오른쪽으로 바꾸라고 하네요. 크게
뭐 우리 늘 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조건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공항에서 눈이 쌓인 정도에 따라서 비행기의 연착분을 확인하는 거. 이거는 리그레이션의 대표적인 현상이죠. 그죠? 리그레이션의 대표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케팅 디파트먼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고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거. 이건 클러스터링이죠. 그죠? 클러스터링. 답이 없는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학생이 대학교 시험에 이제 대입이 아니고 대학교 시험이 되겠죠. 대학교 코스를 완수할지 안 할지를 알아내는 것들. predict죠. 그죠? whether or not 이런 것들은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되네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회귀는 숫자 목표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선형 회귀는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와 숫자 결과 또는 종속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설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모듈을 사용하여 선형 회귀 방법을 정의한 다음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말이 더 어려워요. 그죠? 네. 자, 클러스터링. 머신러닝에서 클러스터링은 데이터 포인트를 유사한 클러스터로 그룹하는데, 네, 맞아요. 그룹하는 데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은 두 개의 등급 분류는 예, 아니요, 참과 거짓과 같은 간단한 이계짐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누는 1부터 10 글자 알아맞추는 것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머신러닝 작업에 적절한 시나리오를 맞춥니다. 또 마찬가지, 이제, 이거는요, 러닝 타입들을 보니까 피처 엔지니어링, 피처 셀렉션, 모듈 디플로이먼트, 모델 디플로이먼트, 모델 이밸루에이션, 모델 트레이닝 관련된 거네요. 자, 문제를 볼까요? 컨퓨전 매트릭스의 값들을 살펴보는 것들은 모델 이밸루에이션이 되겠죠. 그죠?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서 하나 빼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날짜를 뭐냐면, 연월일로 쪼개는 것들은요, 이거는 피처 엔지니어링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icking temperature and pressure to train weather model. 자, 모델을, 날씨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기온과 기압을 선택하는 것은 feature selection이 되겠죠. 볼까요? 네, 맞네요. 자, 읽어볼게요. 모델 평가 모듈은, 이렇게 하니까는 보기 힘들어요. 그죠? 이때는 또 영어로 바꾸는 거죠. 자, 보면은, true positive,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true negative들을 구분해내는 거고, ROC, 우리 면적 그래프 있잖아요. 그죠?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예요. ROC, recall precision 등을 살펴보는 거고요. feature engineering, 뭐 한글로 다시 싹 바꿔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쭉 내용 읽어보시면은, 이제 값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요. 그죠?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하나의 값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쪼개서 그 의미들을 각각 분류해내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말보다 기능이란 말 안 쓴다고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처란 뜻은요. 근데 컬럼은 보통은 우리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쓰는 개념이고, 이제 AI에 쓰는 개념은 피처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설명드렸죠. 자, 데이터 밸류가 뭐냐면은 프리딕션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은요, 피처라고 했죠. 그죠? 피처. 이것도 피처에 대한 이야기네요. 레이블은 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타겟 또는 레이블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딱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리그레이션에 관한 이야기구나. 아마 보시면은 이거는 바로 나오실 거예요. 리그레이션 밑에 있는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바로 리그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니까 차트를 보고 어떤 것들을 그거 할 수 있느냐 이야기니까
리그레션이 답이 되겠네요. 자, 볼까요? 리그레션. 네. 이런 차트들은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보면은 predicted value와 실제 값 간에 이제 비교해서 쭉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를 한국어로 바꿔볼까요? 다음 달에 판매될 기프트카드의 수를 예측하려고 하면 수적으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회귀가 되겠죠. 어떤 걸 사용해야겠는가? 회귀 될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주어진 기간 동안 발생한 택시 여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에 발생한 택시 여행에 대해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택시 요금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피처를 이용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택시 여행에 대한 정보니까. 자, 데이터 세트에서 택시 이동 횟수, 이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개별 택시 이동의 그 이동거리,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택시 요금은 이 전체에 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주로 거리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죠? 날짜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요금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도 굉장히 거리와 택시 요금은 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동 거리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게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아이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개인별 택시 여행의 요금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거는 B번이 되겠고, C번도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B번이 확실한 거예요. 거리가 바로 요금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거니까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뭐 도시마다 기본 요금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죠? 개별 여행의 요금, 이것들도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제일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 라고 하면, 멀티플 초이스가 싱글 초이스라고 하면 저는 요걸 선택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 요걸 클릭해 가지고 쭉 보면은 뭐 B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C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놨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뭐냐면 해발 고도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해발 고도에 예측하는 거, 리그레션이죠. 그죠? 리그레션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면, 그 다음 문제는 이제 yes or no 문제인데요. 자, 볼까요? 자동화되어 있는 우리 오토 ML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토 ML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이제 작업들을 뭐냐면 자동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런 러닝 모델들을 개발하는 그런 작업들을 시간을 많이 먹는 작업들을 자동화해 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 다음에 또 오토 ML은 자동화 시켜주는 거예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유추해 주는 걸 자동화 시키는데, 주어진 유스케이스를 주면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유추해 주는 것들을 자동화 시키는, 이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오토 ML은 여러 개의 작업들을 이터레이션 이렇게 되풀이 해주는데요. 스코어들, 그러니까 지정해져 있는 매트릭들을 가지고 점수를 내고 랭킹을 매기기도 해요. 네, 맞아요. 우리 해봤죠. 그죠? yes.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토 ML은 데이터를 지정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레이블을 선택할지 그것들을 자동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죠? 우리 지정해줘야 하잖아요. 레이블 타겟은 항상 지정해줘야 돼요. no예요. 그래서 no, yes, no, yes, yes, no, yes, no가 되겠네요. 네, yes, no, yes, no. 자, 한번 한국어로 된 것들을 선택해서 읽어볼게요. 자동화된 ML 또는 오토 ML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기계학습은 기계학습 모델 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주는, 우리 각각의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알고리즘에 있는 우리 웨이트 값들을 우리 만들어주는, 얘가 찾아주는 것들이 제일 좋은 그런 웨이트 값을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 오토 ML의 특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 분석과 개발자는 모델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높은 확장성, 효율성, 생산성을 갖춘 ML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예, 맞아요. 이건 아니라고, 아예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중에서는 as 머신러닝은 다른 알고리즘과 매개변수에 시도하는 여러 파라미터를 병렬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 해봤잖아요. 그죠? 여러 개를 자기가 알아서 내가 지정한 알고리즘을 선택하면은 그거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각각을 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자동화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제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s 머신러닝은 지정 대상의 매트릭을 대상 매트릭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하고 조정할 할 경우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여기 있죠. 레이블은, 예측하려는 레이블은 내가 반드시 뭔가를 내가 이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우리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뱅킹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은 이제 대출금에 대해서 이것들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은 딱 저는 좀 보면 whether or not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to class 부분이잖아요. 그죠? classification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요, classification이 되겠네요. 네, 두 개 중에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classification이 되니까, 네, 맞네요. 자, two class classification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그죠? yes or no를 나타내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whether가 나와 있으면, predict whether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classification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도 또 yes or no 문제네요. 자, 맞는지. 레이블링은,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태깅을 다는데 알려진 값으로 이제 태깅을 다는 그런 과정이다. 맞아요. 네. 제가 그거라는 거죠. 레이블링, 타겟팅. 그 다음에, 자, 모델에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트레이닝을 시킬 때 사용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킬 때 사용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냐? 아니죠. 그죠? 평가와 항상 트레이닝 셋과 이밸류에이션 셋을 따로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accuracy는 정확도는 항상 모델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데 항상 X 중요한데 항상이죠. primary metric이야. primary metric은 맞아요. 그러나 항상은 아니라는 거죠. 뭐 classification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될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 accuracy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accuracy가 되게 중요한 부분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한 부분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always 때문에 아니다 되겠네요. 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스캔돼 있는 중요한 스캔드 다큐먼트가 되겠네요. 스캔드 다큐먼트에서 자동으로 뭐냐면은 문자를 뽑아주고요. 키 밸류 값을 뽑아주는 거예요. 테이블 데이터들도, 표 데이터들도 뽑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 뽑아주는 거는 폼 레코그나이즈의 특징이죠. 폼 레코그나이저. 폼 레코그나이저들이 보통 이런 문서에서 특정한 글자를 빼와가지고 그것들만 가지고 계산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들이 폼 레코그나이저예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실습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폼 레코그나이저가 그렇게 돼 있고 한글은 아직까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폼 레코그나이저 한글 사용하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네이버 AI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네이버 AI를 이용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보내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면 사실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아마 잘 될 거예요. 1, 2년 내에 폼 레코그나이저가 우리나라 한글도 잘 인식해서 가져와가지고 그것들을 계산도 해주고 해주는 것들이 폼 레코그나이저의 이야기예요. 자, 서브토탈, 그러니까 소개와 합계를, 주어져 있는 영수증에서 가져올 수 있는 능력들이죠. 이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폼 레코그나이저, 여기도 폼 레코그나이저의 특징이죠. 폼 레코그나이저의 특징입니다. 네, 돼 있죠. 자, 해설을 한번 볼까요? 자, 정보 추출을 자동화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세요. 폼 레코그나이저는 고급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문서의 키 텍스트와 키값, 우리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물건 종류, 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죠? 볼펜 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키, 밸류 값들을 나타내는 것들로 테이블을 정확하게 추출합니다. 몇 가지 샘플을 사용하여, 항상 샘플이 있어야 돼. 폼 레코그나이저는요. 근데 샘플은요, 우리가 비슷한 양식으로 해놔야 되겠죠. 인보이스 같은 경우에 내가 인보이스 이렇게 견적서나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발행하는 인보이스는 크게 다 동일해요. 그죠? 근데 내가 외부에서 받는 인보이스라고 하면 각각 회사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은 걔들을 다 트레이닝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샘플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양식을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여 정보를 컴파일하는 대신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주니까요. 물론 파일로 주는데 엑셀 파일로 준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거는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낫고요. 여기에서는 문서로 되어 있는 스캔드 다큐멘트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여기도 영수증이잖아요. 그죠? 리셋 영수증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프린티드 된 그런 서류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보면은 스캔되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파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답이 됩니다. 그럼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그냥 엑셀 파일 같으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뒤에 다음 질문을 통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